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이 SQL과 NoSQ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올드한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초보 개발자분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교한 규격 대 무한한 유연성입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자,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새 프로젝트에서 SQL과 NoSQL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 판단을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SQL입니다. 이 SQL은 전통적인 RDB,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표준 쿼리 언어인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를 말합니다. 이 핵심 철학은 트랜잭션의 ACID입니다. 데이터가 절대 틀리지 않게 원자성과 일관성, 그리고 고립성, 격리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특징으로는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고 복잡한 조인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죠. 자, 이 SQL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는데요. 이 규격화된 아파트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해진 평수와 어떤 구조, 즉 스키마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입주민 관리가 매우 체계적입니다.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이죠. 대신 한계도 있죠. 구조 변경이 쉽지 않고 확장을 위해선 스케일업 위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그 벤더 제품으로는 포스트그레스QL, MySQL,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NoSQL입니다. NoSQL은 이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이 대규모 분산 환경과 수평 확장을 위해서 등장한 이 비관계형 데이터 저장소들을 총칭하는 단어죠. SQL과 반대되는 단어로 NoSQL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철학은 베이스입니다. 이건 SQL의 ACID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용성을 우선하고 최종 일관성을 지향합니다. 이 성능과 확장이 좋다면 미세한 어떤 데이터의 오차는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징으로는 스키마가 동적이고 수평 확장이 용이합니다. 이 NoSQL은 아파트에 대비되는 어떤 캠핑장에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캠핑장은 텐트든 차박이든 자유롭게 어떤 구성이 가능하죠. 스키마가 자유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땅만 있으면 텐트를 계속 늘릴 수가 있죠. 스케일 아웃하기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NoSQL도 한계가 있죠. 이 복잡한 조인 연산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NoSQL은 조인을 전제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정합성은 데이터베이스 차원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몽고DB, 레디스, 카산드라, 다이나모DB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SQL이냐 NoSQL이냐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죠. 이제는 DB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SQL이었던 이 포스트그레스QL을 보면 이 JSONB라는 자료형을 제공해서 이 NoSQL처럼 유연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 서치를 통해서 이 AI 시대의 핵심 기능인 의미 기반 검색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터스 같은 확장을 활용하면은 분산 환경에서 SQL, 즉 스케일 아웃 가능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SQL이 NoSQL의 영역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NoSQ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oSQL로 유명한 몽고DB를 보면 예전처럼 정합성은 포기하고 속도만 챙긴다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멀티 도큐먼트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이 트랜잭션 안정성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쿼리 언어도 점점 SQL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학습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DB 안에서 검색, 집계, 조회까지 해결하는 이 멀티 모델 데이터베이스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즉 NoSQL도 SQL의 장점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실무에서는 이 순수한 SQL, 순수한 NoSQL 이런 구분보다는 필요한 기능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SQL과 NoSQL. 자, 장표를 멈춰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실전 선택 가이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SQL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표현해야 되고 또 조인 연산이 많을 때 그리고 은행이나 결제 이렇게 돈을 다루는 즉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 그런 도메인에서는
SQL. 그리고 우리 팀 인력 모두가 SQL에 가장 익숙할 때 SQL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NoSQL은 어떤 그 초당 수만 건의 트래픽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스키마가 수시로 바뀌는 어떤 MVP 단계에서 그리고 대용량 로그나 어떤 유저 활동 데이터처럼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경우에는 NoSQL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 RDB인 PostgreSQL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그 병목 지점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NoSQL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폴리그라, 즉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핵심 트랜잭션, 계정 같은 결제, 핵심 트랜잭션 같은 것은 RDB를 쓰고 어떤 캐시 용도로는 키밸류인 레디스를 쓰고 고속 검색 엔진은 엘라스티서치를 쓰고 문서형은 몽고DB를 쓰고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 서비스의 특징에 맞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게 좋죠.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곳들도 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자, 아까 그 면접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SQL은 데이터의 정합성과 어떤 복잡한 관계 처리가 중요한 서비스, 예를 들어 금융이나 계정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면 NoSQL은 대규모 확장성과 유연한 데이터 구조가 필요한 영역, 로그, 소셜 피드 같은 영역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어느 하나가 낫다기보다는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쓰는 폴리그라 퍼시스턴스가 대세이며 병목이 생기기 전까지는 포스트그레SQL 같은 RDB로 하다가 나중에 NoSQL로 필요한 부분에서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죠. 자, 후속 질문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첫 번째, SQL이 NoSQL보다 무조건 느린가요? 두 번째, NoSQL에서 조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번째, NewSQ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특정 기술 혹은 특정 명칭에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비즈니스의 문제, 어떤 비즈니스를 해결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